이번 주 이슈 후에서는요, 최근에 저온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의 그 후를 담아봤습니다. 이제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초 이상 좋은 현상으로 농가에 피해를 안겨준 냉해. 냉해는 작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냉해 피해를 많이 입은 건 그년이 처음이에요. 70% 감소되지 않았나. 해마다 냉해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올해는 유례없을 정도라는데.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 수확을 앞둔 그들의 현재를 만나봤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전주의 한 전통시장.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이 맞물릴 까닭에 북적거려야 할 시간임에도 시장 내물은 한산하더라.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엄청 비싸지. 배도 비싸요. 배도? 그냥 너무 비싸요. 지금 뭐 사과 하나에 배 하나에 뭐 그냥 좀 사과도 한 4개, 5개 넣고 좀 큰 거는 그렇게 만 원씩 받고 먹거든요. 채소과 과일값 다 올랐어요. 네. 대체적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그중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과일이다. 더 비싸단 게 얼마나 비싸요? 2만 원씩 비싸 한 짝은. 그리고 어떻게 팔아? 수확량이 크게 줄어서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은 사과와 배 모두 예년 평균보다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사과 가격은 약 70%, 배는 약 40%가 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올해는 농민들에게 유독 힘든 한 해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올해 농사의 운명을 가름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저온 피해, 즉 냉해였다. 냉해가 가장 큰 매년 피해를 이맘때쯤이면 봉우리가 빨갛게 연글어 꽃이 피어야 하지만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하 5.3도까지 떨어져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온 피해 규모가 재배 면적의 70에서 많게는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초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며 꽃봉오리 맺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얼게 되는 것을 냉해라 한다. 4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꽃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온이 오게 되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식물이 꽃이 제대로 수정이 되어야 이제 과일이 제대로 달리는데 과일이 제대로 안 달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뭐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올해 전라북도의 냉해는 주로 사과, 배와 같은 과수류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기상 이상 때문에 그 해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올해도 좀 심한 편에 들어가죠. 특히 이제 과수, 이제 배, 사과 그쪽에서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떫은 감 역시 저온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완전 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2년 전에도 심한 냉해를 입었는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것. 이게 이제 냉해를 인해가지고 꽃은 피어가지고 이제 감이 약간 달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양 식자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 농가의 경우 예년에 비해 착과율이 현저히 줄어들며 수확량도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생육가등이 좀 적어요. 감농사 40년째라는 김용욱 씨는 올해 같은 냉해는 처음이라고 한다. 감나무의 경우 나무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냉해 예방에도 어려움이 있다. 꽃눈이 거의 다 얼어 죽다시피 했어요, 봄에. 장목반 전체 이제 그 조사한 결과 70%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가 수해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하면 더 타격이 큰가요? 그러죠. 냉해 일단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이제 수해가 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결실이 되는데 꽃을 못 피워버리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뒷일도 못 보잖아요. 올해 냉해가 심했던 전북 고창의 한 배농가를 찾아가 봤다. 작년 같으면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을 테지만 올해는 한눈에 봐도 드물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저기 다 피해를 봤어요. 10만 장을 따는데 만 장을 땄으니까 90%가
피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냉해 피해를 많이 입은 건 금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고. 한창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얼어버리면서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탓이다. 사진만 봐도 다 실실합니다. 대비하기 힘든 데다가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과수 농민을 유달리 아프게 하는 냉해. 한 가지가 25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한 개, 한 개나 두 개, 이런 식이겠죠. 이 밑으로 가면 더 안 열리고. 냉해는 금년뿐 아니라 다음 해 농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해보다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배 농사를 짓는 다른 농민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맛이 좀 떨어지나요? 맛하고는 상관없어요. 전혀 맛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가격은 정형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배차예요. 배차예요. 그럼 뭐 농사 헛짓는 거죠. 그렇다면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민들이 하는 예방법 중 하나는 미세살수다. 얼음이 얼면서 기화열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화열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그 이하로는 온도가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미리 물을 뿌려둠으로써 얼음막을 만들어 냉해 방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미세살수. 하지만 미세살수도 완벽한 대책은 될 수 없다. 꽃무는 거의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데 수정 단계에서 올처럼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냉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방상팬 설치다. 바람으로 냉기를 날려버림으로써 나무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방상팬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고 나주배 시험장이나 뭐 그런 쪽에서 그 원풍기를 가동해서 하는 방식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해 예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이 방상팬에도 한계는 존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근데 그것도 일단 설치 비용도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온도가 한 마이너스 5도 떨어지게 되면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냉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기술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 냉해 입은 농가들은 보험으로 그나마 손실을 만회하는 실정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몇 년 전에 넣어서 그분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했어요. 꽃눈이 100개 중에 90개가 죽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90% 피해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90%로 절대 안 봐요. 열려있는 과일이 삐트리가 되었던 정형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로서 환산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 맞잖아요. 한창 수확의 손길로 바빠야 할 시기에 떨어져 버린 과실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기 마련하다. 너무 안타깝네요. 지능 쪽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기상적인 거라서 이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100%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이제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농가들 보고 다 하우스 져가지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냉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나 예방법이 없는 현실 앞에서 농민들만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냉해를 입어가지고 배가 안 열었어도 1년 내도 약을 치고 과수 제기를 관리를 전부 해야 돼요. 안 하면 나무가 베려버리니까. 더 올려줘야 농가들이 좀 되고. 도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한 해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거둬야 할 수확철에 농민들의 마음은 냉해로 다시 한번 된소리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농도 전라북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 김정용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피해보다 냉해 피해가 굉장히 좀 작물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만드는 게 냉해 피해군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내년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데 사실 꽃이 피었다가 냉해를 입으면 이제 그게 작물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이러는데 네.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다시 꽃이 펴가지고 그 다음 연도 이 작황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과수류 중에서 피해가 심했던 것이 사과와 배라고 들었는데 배 사례는 저희가 영상에서 만나봤고 네. 사과의 경우는 좀 어떠합니까? 지금 이제 사과 수확 홍로가 이제 거의 뭐 끝났는데요. 예. 한 30%에서 50%까지 정도 수확이 좀 감소가 됐다. 또 심지어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으니까 편차가 있는데 심한 분들은 한 70%까지 수확을 못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수확철이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농사를 짓다 보면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 냉해는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이제 그 일반 재해 이제 태풍이나 수해 이런 거는 일반 재해로 보험에 이제 들어가는데 네. 냉해와 우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군요.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 보험 들어갈 때도 특약은 잘 안 넣잖아요. 예. 거의 돈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농민들도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갔을 때 특약을 잘 안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냉해나 우박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제 고스란히 이게 이제 농민 피해로 전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부담을 안고도 특약을 드러나서 이제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 냉해 피해를 입었어도 그 보험 손해 평가 감정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대로 된 값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상과로 네. 나와야 제 가격을 받는데 그냥 달려 있으면 이걸 정상과로 보면서 그 피해율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열려있는 과일이 삐트리가 되었던 정형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로서 환산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냉해와 관련해서 혹시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바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해뿐만이 아니고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보험이 그 피해율을 과수와 관련해서는 80%를 원래 작년에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확을 못했을 때 피해율을 80%를 잡아줬는데 올해는 50%로 좀 하향이 됐어요. 네. 보상이. 예. 전체 수확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수가 제일 보험회사에서 손해 많이 보는 그런 보험 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줄였는데 또 이상한 거는 여기 20%가 자부담이에요. 80%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고 20% 자부담인데 왜 내가 내 돈을 자기들이 주는 것 같이 이제 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0%로 줄었기 때문에 20%를 빼면 30%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작년에 보험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할증이 됩니다. 할증이 되면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내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사고가 나고 이래서 할증이 된다고 하지만 자연재해는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농민들도 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할증이 되고 피해율이 더 낮아지는, 피해율을 더 낮게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험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라고 해서 이 보험이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은 하지만 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일정 부분 또 국가의 책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농사짓기 정말 극한 기후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뭐 태풍, 장마 또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은 좀 어떠한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집이 침수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집에 못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벽이 안 말라요. 복구가 안 돼서. 아직 바닥은 좀 보일러 떼서 마르는데 벽이 좀 안 말라서 도배를 못해서 못 들어가고 계시고 공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 복구가 다 안 돼가지고 후작을 못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그게 생계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 주택에 보통
집이 침수되거나 하우스가 침수되거나 축사가 침수된 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논밭 침수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밭 같은 경우는 침수되면 이제 작물이 거의 죽고 농 같은 경우도 벼도 침수가 돼서 이삭이 지금 출수가 안 되고 있는 절반 정도 수확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쳐 있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코로나로 힘든 이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힘든 시기에 또 그만큼 또 비싸게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만큼 또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서로 좀 고통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비싼 값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참 편치가 않겠어요. 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정용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예.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앞으로 더욱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여러분의 알 권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